당장 운전수가 아가 잘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만 했더라도 그 일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번만 돌아봤어도. 당시 아이의 안전을 관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까지 수술 흉터나 건희는 그날의 사고로 앞니 2개가 부러지고 턱이 골절됐다. 턱이 골절이요? 2년이 지났지만 흉터는 아직도 남아있다. 아유, 다 꼬맸네. 아유. 6개월 동안 3차례 입원해 골절된 턱을 바로잡는 수술을 받았다. 턱이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 건희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그곳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일을 못 받았다는 거, 그게 참 미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면서 이제 밤마다 그 일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사고 후 사건 처리 방식이었다. 문을 닫고 옷 씻긴 상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고로 끝난 거예요. 보험 처리해주고 그냥 끝이에요. 저희들로서는 대구 치료하러 내다녀야 되고 시간 다 뺏어가야 되고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일을 못했습니다. 이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특별히 뭐 법에서 제재하거나 보험사에서 특별히 우대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 불리하게 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일반 교통사고랑 그러면 똑같이 처리하죠. 뚜렷한 피해보상 대책조차 없는 통학 차량 사고. 늘어나는 원인이 따로 있다는데. 이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영세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교육을 맞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그 보조교사를 탑승시키려면 또 일정하게 인원을 또 채용을 해서 매월 이렇게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일반 학원들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봉고차, 승합차 이걸 이용해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집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는 4살 가영이. 아유 너무 어린데요. 버스 타고 처음 보내는 날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처음 보낸 날. 사고는 어린이집에 버스를 타고 처음 등원하던 날 발생했다. 통화가 있죠? 잠시 보육교사가 한눈을 판 사이 다시 통학차로 다가가는 가영이. 하지만 아이를 확인하지 못한 기사는 그대로 직진했다.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저게 뭐? 어머나. 아유, 저 어떡해. 지금 차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덜컹하고 위로. 당시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물건들. 차에 깔린 자국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막 깨지고 괜찮아요 아이가? 온몸에는 바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가득했다. 가영이는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이렇게 큰 사고를 낸 어린이집을 정부 쪽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억울하고 처벌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날의 사고를 아직도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는 가영이. 어린이집 갈까? 싫어. 노란 버스 싫어? 아야 안 되잖아. 저는 잊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란 버스 또 싫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믿고 보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지금 괜찮은가 보죠. 믿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해 돌아온 딸. 사고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어린이집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관할 구청에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런 처분은 우리 그 차량이 그때 어린이집 차량으로 미등록돼 있었어요.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그 이제 등록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등록 차량으로 지금은 등록을 한 상태고요. 원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안전조치 미흡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이요? 권고 사항과 비슷한 시정명령만 받은 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처벌 근거는 없는 것일까? 현행법상 어린이집 차량에는 인솔도사만 탑승하면